지금 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는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요. 이 타운하우스가 대체로는 그 한 동의 건물 자체가 그 집 한 채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또 많아봐야 어떤 그 한 동의 건물 안에 집 두 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. 만약에 한 건물 안에 집이 한 채에 불과하다, 법적으로 한 채에 불과하다라면 그건 단독주택의 개념입니다. 아무리 이제 그런 건물들을 여러 채 세워서 타운하우스의 형태로, 마을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에 불과하고요.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, 이 건물 건물 한 동에 집이 두 채, 세 채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법적으로는 집합 건물인데 그 집합 건물은 또 집합 건물대로의 법리가 적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타운하우스라는 그 부분에 어떤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이 단독주택이냐 아니면 공동주택이냐라고 하는 그 법률 관계를 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. 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듀플렉스 구조라 해가지고 예, 집 하나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똑같은 구조로 이제 두 세대가 이렇게 사는 구조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,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뭐 계약을 할 때 유의할 사항. 그러니까 건물 한 동에 네. 붙어 있는 건물 한 동에 두 세대가 들어간다는 거죠. 네. 그 집합 건물이에요, 그는. 네. 그걸 네, 좀 정리 좀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지금 문제된 이 건물은 한 덩어리의 건물 안에 집이 두 채가 들어가는, 그러니까 호실이 두 개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서 단독주택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이제 공동주택으로서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 그러면 뭐 대출을 받을 때나 그런 게 뭐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? 똑같죠, 뭐 아파트나 다세대나 이런 거. 그 유의할 점이 좀 어떻게 될까요? 입주민들이 뭐 법적으로 아직 잘 모르니까. 법적으로는 이게 그 공동주택,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아파트처럼 그 건물이 서 있는 그 땅을 공유 지분의 형태로 대지 지분의 형태로 그걸 같이 구분해서 나눠서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들끼리 그 등기를 나눠 가지게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말씀 잘하셨는데요. 좀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. 지금 이 사건 그 타운하우스는 건물 한 동에 두 세대가 들어가 있는 구조라서 법적으로는 이제 공동주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세대 건물과 같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땅을 차지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호실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땅도 공유하고 하는 약간의 그런 그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등기부 등본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. 네, 그것도 같이 또 말씀해 주세요. 등기부등본이 뭐예요? 네, 그뭐 확인을 해야 되지? 하셨잖아요. 네. 이 사건 타운하우스는 그 한 건물 안에 두 세대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라서 단독주택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제 공동주택의 개념입니다. 그래서 그 아파트나 다세대처럼 그 땅을 이제 대지 지분으로 그 건물에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기부를 떼서 그런 건물 이외에 그 대지 지분이 제대로 올라와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타운하우스가 가장 좀 입주민들이 열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계약서상 도면을 받았을 때 그 도면과 지금 건축된 도면과 또 다르다는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파주 시청에 제출한 도면은 지금 시공된 도면이고 네. 받았을 때 도면은 또 다른 도면이고. 예. 네, 그거는 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? 그 분양받으신 분들에 제공된 그 도면, 그런 도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합의된, 계약된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
그것과 다르게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바뀐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행사, 분양회사가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약간 심각한 문제인데 약간 처음에 약간 웃으셔가지고 네,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웃는 게 좋아요. 웃는 게 편안하게 좋아. 예. 지금 실제로 지어진 어떤 도면 결과물과 입주민들에게 또는 수분양자들에게 이렇게 제공되고 한 도면과 실제로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분양 계약자들에게 제공된 그 내용대로 약속이 지켜져야 될 어떤 그런 의무 이런 부분이 부과가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럼 법적으로 입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보상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계약 당시에 이제 입주민들한테 제공된 그 도면과 달리 결과물이 다르게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계약 위반으로 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어떤 책임 이런 부분은 단순히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. 그게 더 나아가서 너무 많이 달라졌다. 그래서 이 계약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은 계약 해지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걸 이렇게 좀 정리 좀 부탁드려요. 일단 이거는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. 시청에서. 네, 그러면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. 그게 듀플렉스 건물이라고 하는 게 네. 그 건물 안에 세대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. 아니면 이게 하나의 그 구조만 좀 다르게 이렇게 빠진 거예요. 하나 똑같은 구조인데요.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1층, 2층, 3층, 4층이 되어 있는데 네, 각 다른 세대가 이렇게 사는 거죠. 구조는 똑같은데 세대가 이렇게 두 개를 사는 거예요. 두 세대가. 그러면 이쪽 세대는 네. 1, 2, 3, 4층을 쓰는 거예요? 네. 그리고 오른쪽 세대도 1, 2, 3, 4층. 그렇게 쓴다. 네. 그럼 그야말로 이제 두 세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다 세대예요. 네. 다 가구가 아니라. 다가구가 아니고요. 네. 그러니까 시청에 다가구로 등록돼 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란 말이죠. 그래요? 다 세대예요, 다 세대. 네. 지금 아까도 그 설명을 다 세대 설명으로 했거든. 나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다가구라 그래서 또. 저는 그 글을 봤을 때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냐 이게 카페에 올라가 있어. 그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법률 문외한이라서 그렇습니다. 다 세대입니다, 다 세대. 그럼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출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아까처럼 뭐 타운하우스라고 뭐 대출이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. 그렇죠. 아마 뭐 시행사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시행사의 운항간에 잘 모르는 뭐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. 네. 이 타운하우스는 법적으로 그 공동주택의 개념이고 공동주택과 달리 어떤 대출상에서 취급돼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출이 뭔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그 정책이 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그 이미 대출이 좀 과다해서 그 대출을 다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순탄치 않다거나 하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지금 상황 자체가 준공은 다 이미 났는데 보존 등기가 안 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준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매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준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잔금을 받고 그 잔금을 가지고 그 공사업자들 또 빌려준 그 은행 이런 부분의 일 해결, 나머지 해결 단계로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데 준공이 나고도 지금 뭔가 보존 등기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은 좀 뭔가 그런 일반적인 지금 패턴하고는 좀 다르다. 그런 그 느낌이 옵니다. 그래서 그 보존 등기가 왜 안 나는지, 준공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가 왜 안 났는지를 좀 정확히 살펴서 그게 아마 뭐 돈 문제라고 한다면,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대출을 갈아타고 해서
그 대출금을 가지고 여기를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에 또 적합한 어떤 해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뭐 이렇게만 딱 그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? 보존 등기가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그 뭐냐 결과를 기다리는 일은 아니잖아요. 제가 듣기로는 1, 2주면 금방 후딱 네. 받을 수 있는 네. 일이라고 하는데 네. 네, 이렇게 뭐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고 잠깐만요.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고 그거는 뭐 시행사 간에 그러니까 보존 등이 안 나온 이유는 대략적으로 뭐 한계 뭐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. 그건 모르겠어요. 예,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. 그게 상당히 이례적이에요, 어쨌든. 그래요. 예. 그럼 이렇게만 할게요. 그러면 보존 준공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이 안 나오는 점은 아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어떻게 정리할까요? 거기까지는 좋았고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보존 등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이 되시나요? 뭐 그때 작가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네. 그게 신탁돼 있는 구조더라고요. 신탁돼 있죠. 몰라요, 그것도. 그건 잘 모르겠네요. 몰라요? 네. 그거 물어보실래요? 아까 물어보신 거는데. 다시 한번. 그게 중요해서 그래요. 그래요? 네. 신탁이요? 예. 그 땅이 아마 신탁돼서 땅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. 난 작가한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세요.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. 용어가 어려워요. 그래서 아직 정리하지고. 네, 작가님 이 건물이 신탁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? 그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제가 여쭤볼게요 다른 분한테. 네. 돼 있다죠. 작가도 모른다고. 모른대요. 아까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해봐요. 네, 구일님 자꾸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. 지금 변호사님 인터뷰 중인데 예, 제가 자세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. 네, 네, 이게 그 라피아노가 신탁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? 네, 그래요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네, 감사합니다. 네, 신탁은 되어 있다. 돼 있다죠. 예. 바로 할까요? 그러면 들고. 네, 이게 지금 현 상황이 그 준공검사는 이미 마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존 등기가 아직 안 나고 있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.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신탁을 끼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 나중에 대출 이런 문제로 기존의 어떤 우선 수익자, 봉사했던 사람, 그다음에 빌려준 은행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. 그러니까 돈 문제 결국은 이 대출이 이렇게 그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짐작이 됩니다. 이쪽이들은 지금 뭐 할 도리가 방법이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. 그렇죠. 지금으로서는. 그러니까 계약을 뭐 해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재간이 있나 그게. 그렇죠. 그게 아마 그 주택보증보험 이런데 아마 가입도 안 돼 있을 거예요. 구조가 타운하우스의 특성상 입주민들이요. 그 사업 자체가 네. 보통의 아파트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택보증공사 같은 데다가 그 의무적으로 그 보험을 들어서 그 사업이 뭐 그 계약이 해제된다거나 할 때 그
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것은 아마 그런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타운하우스 사업은 그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보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 아마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돈을 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확실한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입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마무리를 네. 할까요? 그렇죠. 일반 아파트 같은 상품들은 그 주택보증공사 같은 데다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그 아파트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나중에 낸 돈을 입주민들이 분양받은 분들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타운하우스는 그런 요건에 이제 미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증도 안 된 상태라서 아마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입주민들이 아마 상당히 난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. 이게 약간 타운하우스가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올 텐데 법적으로 좀 약간 좀 개선 방향이 필요하거나 뭐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겠다 이런 멘트도 혹시 가능한가요? 뭐 지금 하면 되죠, 뭐. 그러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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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어떤 사업을 할 때, 분양 사업을 할 때, 주택보증공사의 보증이라든지, 그 다음에 하자 보증, 이런 부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공동주택, 한 동에 어떤 많은 세대를 짓는 그런 공동주택에 좀 치중되어 있는,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이 타운하우스는 한 동의 건물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수십 채, 수백 채를 지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공동주택, 한 동의 건물 안에 많이 짓는 이런 건물과 사실은 진배 없는 비슷한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수분양자들의 보호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주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정이 돼서 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. 앞 끝에 말씀 너무 좋으셨는데요. 그때 이게 수분양자들부터 약간 뭐 보호될 법이 개선될 방향이 있습니다. 그건 제일 끝에 해주시고 네. 제일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아직 타운하우스가 별로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뭐 정확한 법률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수분양을 위해서 법률이 뭐 제대로 제정돼가지고 뭐 피해를 받지 않는 뭐 그런 법률이 정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런 식으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타운하우스가 이게 집단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주택 보증공사의 보증이라든지 하자 보증 이런 부분들은 한동 건물 안에 많은 세대가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나 상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돼 있었는데 지금 경우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이런 수분양자들을 좀 보호할 필요성 이런 부분이 크다고. 이제 이걸 한번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볼까요? 해볼까요? 네. 이 타운하우스의 어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나 큰 상가를 분양받는 거하고 좀 다르게 어떤 보증의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. 우리 제도상으로 이게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 제도상으로는 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이 분양업자들에 의존해서 나중에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망하게 되면 돈을 제대로 못 돌려받는 속절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파트 같은 어떤 상품, 보증되는 상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. 이런 부분을 알고 분양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방금 답변이 방송에 나가면 타운하우스가 너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. 네. 타운하우스가 그런 면에서는 부정적이죠. 뭐. 아니면
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가지고. 단독주택 사업도 마찬가지예요. 그는 그러니까 이게 보증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중요한 법률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지금 막 그 어떤 뭐 유행에 편승해서 그냥 그게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받으면 혹여나 잘못될 경우에는 그 잘못된 데 따른 어떤 그 회복 이런 부분들이 보증되는 아파트 같은 상품들하고는 차이가 있다. 그런 부분으로 분명한 거죠. 그럼 정작 일단 입주하시는 분들은 뭐 손 쓸 수 있는 뭐 방법이 뭐 지금으로서는 없죠. 예, 없어요? 예, 없죠. 그럼 나중에 그냥 뭐 소송을 간다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? 뭐 이제 예상컨대 어떻게 해결되느냐라고 하면은 예상컨대 그게 만약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잔금으로 내놔야 될 돈이 만약에 뭐 3억이다라고 하는데 3억으로 다른 빚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. 대출을 해준 쪽, 뭐 공사하는 쪽 이런데 빚잔치가 안 되게 되면 그 분양받으신 분들이 한 4억 정도를 내놔야 되는 거지. 돈을 좀 더 내고 그걸 가지고 적절한 타협을 하는 거죠. 아, 분양자들이요? 예. 분양받은 분들도 좀 손해보고 공사한 사람도 좀 손해보고 이런 식의 타협이 될 가능성이 많죠. 그게 해결책인 거예요. 아,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?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요? 지금 상황 이제 들어본 상황에서는 지금 잔금 받아가지고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어쨌든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이걸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답변이 지금 좀 필요한데요.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죠, 현실적으로는. 없죠. 예, 실적으로. 제대로 만들어주면 잔금을 주겠다라는 게 저기 입주민들 생각인데 네. 지금 그게 구조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. 지금 상황에서 답이 없죠. 뭐 계약을 해지하고 돈 돌려받는 소송을 하라. 그건 가능하거든요. 네, 가능한데 돈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 그러면 저 신탁 회사가 끼었으니까 안전하지 않겠냐 그 믿음도 아닌 거고 신탁 회사가 그걸 위해서 신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책은 안 되고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지금. 그래요. 예. 참 애매하네요. 그래요. 여기까지 하시죠. 그럼 그냥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세요. 솔직히 지금 입주민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이제 뭐 시행사가 뭐 계속 뭐 지금까지는 뭐 연락을 안 받고 했지만 앞으로 계속 적극적인 소통과 뭐 대책 방안으로 잘 해결됐으면 뭐, 그건 아닌가요? 예. 얘기해 볼게요. 하여튼 그 상황 자체를. 예. 네. 지금 그 준공 검사는 났습니다만 보존 등기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.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양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분양 회사의 어떤 상태 이런 걸로 봐서는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좀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타운하우스의 어떤 상품 성격상 아파트처럼 어떤 보증 그 기관 이런 부분들이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증기관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좀 난감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시청자들한테는 그게 나아요. 답답하구나 이러면서 되게 와 하는 거죠. 해결책이 있으면은 와 안 해요. 근데 이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제 타운하우스 자체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가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타운하우스의 이미지를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. 그게 그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늘 좋은 면만 부각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균형을 안 잡아주게 되면 누가 해줘요 그걸?
그런데 이제 입주민들이 그 보존 등기가 또 늦게 날까봐 아니면 은행에서의 또 그 대출이 또 불리하게 적용될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. 예. 그렇진 않아요. 예, 예. 이 방송 때문에 보존 등기가 늦게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. 그냥 오로지 그냥 시행사의 몫인 건가요? 보존 등기 나오는 거?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제 말씀대로 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돈 돌려받는 소송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. 그러면 그 입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그러면 계약 해지하는 대신에 뭔가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이 사태를 해결해야겠다.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니까요.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.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는 아마도 잔금을 다 받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뭔가 돈 문제 네. 이게 가장 크거든요. 그러니까 돈이 조금 더 들어오면 해결이 돼요. 그런 거죠.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해보면은 계약 해지하고 끝내자 이런 사람들이 또 목소리가 또 있다니까. 네, 지금도 충분히 아 그래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부추기고 맞아요. 변호사 소송하니까 네. 부추기고 하는데 답이 없다니까요. 돈을 돌려받을 수 어디서 돌려받아요 그거를. 신탁이 딱 걸려져 있고 뭐.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맥을 짚는 거죠. 어쨌든 그런 뭐 맥은 아까 다 짚어주신 것 같고. 그렇습니다. 예. 그게 현실입니다. 그게. 그럼 제일 처음에 하셨던 답변을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. 그러니까 타운하우스 계약하기 전에 입주민들이 먼저 다가갈 때 어떤 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네, 그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타운하우스는 한 건물 안에 한 채가 들어설 수가 있고 또 두 채가 들어설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파트와는 좀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법에서 이야기하는 뭐 보증기관들을 끼고 또 하자보증보험도 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역은 전혀 이 대상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고 그 분양사업자가 좀 튼튼한 회사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분양받을